네, 그 정당의 후보 추천, 특히 선거연합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의 정치단체가 협의를 통해서 후보자를 정하는 선거연합의 경우, 후보 단일화의 경우에 복수의 정당이 그한 명의 후보자에게 추천 혹은 지지를 그 투표 용지나 법정 홍보물에 공표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죠. 현행 선거법에서는 안 되죠. 한 명의 후보는 한 명의 정당의 공천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수의 정당들이 한 명의 후보를 공천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복수의 정당들이 선거용 정치단체를 구성해서 그 이름으로 추천 지지를 공표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등포의 노동당과 영등포의 정의당이 영등포 진보정당 연합 이런 걸 만들어서 어, 한 명의 후보를 추천 지지할 수 있냐 이런 겁니다. 역시 현행법에 불가능합니다. 먼저 독일의 후보 추천을 보게 되면 일단은 후보를 정하려면 비밀 투표 밑으로부터의 당원 공천제가 법정화돼 있습니다. 그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정당 명부 제도가 있고 또 정당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지만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가 예외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지방선거에서 이걸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독일과 달리 정당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의 결격 사유만 규정하고 공천이라든가 정당을 표방한다든가 당원 가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투표 용지에 정당을 기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의 공천이나 추천 혹은 지지 공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당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프랑스의 하원은 소선거구제로 하는데 지방선거 광역의 경우는 이제 정당 명부가 실시되기 때문에 정당 명부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정당만이 정당 명부를 제출할 수 있다. 즉 정당만이 후보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이 정당을 후보가 기재는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의무적인 건 아니다는 겁니다. 중의원의 경우에 일본은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지는데 중의원의 경우에는 의석이나 득표를 얻은 정당 혹은 이제 정치단체 일본은 정당과 정치단체가 엄격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통보한 후에 자기 소속 정당 아니면 자기 소속 정당이 아니라도 다른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자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어, 정의당이다. 그러면 정의당에 있는 소속 당원만 후보로 추천할 수 있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정당법이 없고 이러한 당원에 관한 요건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이 아닌 다른 정치단체에 소속하는 자를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참의원의 경우 그리고 모든 지방선거에는 정치단체가 특별한 제한 없이 후보를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정당이 한 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선거연합을 만약에 후보 단일화를 했다 하면은 자신이 두 정당의 후보임을 선거 투표용지라든지 공보물에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연방 국가이기 때문에 정당의 후보 추천 방식이 주마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정당 후보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예비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선거를 통해서 한 명의 정당 후보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예비선거에서 일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오픈 프라이머리죠. 일반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뭐 정의당의 영등포 국회의원 후보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11개 주에 불과하고 다수의 주에서는 이
오픈이 아니라는 거죠. 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비 선거가 아니라 간부회의나 대의원 대회를 통해서 정당의 후보를 지명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정당이 아닌 무소속이나 혹은 정당이라도 이제 예비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소수 정당의 경우에는 일정 수의 그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당 후보의 공표 방식이나 기호 혹은 순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연합의 내용을 그 법정 홍보물에 표시할 수 있는지, 또 그 선거연합 후보에게 예를 들어서 진보정당의 뭐 노동당, 정의당, 이 진보당 이 세 정당의 선거연합 후보에게 전국적인 통일 기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자. 프랑스에서는 기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요. 또 이제 기호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전국적인 통일 기호를 사용하는 방식, 죠? 그 전국적으로 통일 기 한국이죠, 한국. 그렇지 않고 이제 선거구별로 기호가 다른 방식. 한국에는 기초의원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1번이면 다 1번이죠. 묻지마 1번, 묻지마 2번. 거대 양당이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전국적인 통일기호는 이제 우리의 경우처럼 의석수, 득표율, 당세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첨과 같이 우연적인 형태로 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제 정당 명부죠. 정당 명부에는 전국적인 정당 명부나 광역적인 정당 명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거구에 따라서 통일기호를 사용할 수밖에 없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제 그 투표용지에 정당의 명칭을 쓰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른 나라에 반드시 이게 의무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독일은 일단 주 명부의 순위는 최근 연방선거, 하원선거이죠. 독일은 그 상원은 선거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주 란트의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 선거, 연방 차원 하원에만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 하원 선거에서 제2투표, 정당 투표죠. 독일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같이 하는데 이 제2투표의 득표수에 따라서 주 명부가 순위가 결정되고 지역구 순위는 바로 이 주 명부 순위에 따릅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당의 추천이나 지지를 후보가 공표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표용지에 그런 거 쓰고 안 쓰고는 후보가 알아서 한다.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하나의 투표용지에 여러 후보들이 다 있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그 후보자별로 투표용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들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이름과 대리 후보의 성명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걸 쓰겠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를 하나가 아니라 후보자별로 이렇게 투표용지에 기재 내용이 자유를 좀 주고 있다. 프랑스에서 그래서 투표 방식은 투표용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하나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에 들어가서 후보자들의 공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중에 원하는 투표용지를 읽어보고 그 중에 원하는 투표용지를 선택해서 봉투에 넣은 다음에 이게 하나의 투표용지만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투표함에 투입한다는 거죠. 기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통일적인 기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에 이 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는 이제 투표용지를 쓰지 않고 투표기에 의한 투표를 할 수도 있다. 뭐 전자식이나 기계식이나 투표기가 가능하다는 거. 일본도 우리처럼 기호제도가 아닙니다. 투표용지에 그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스스로 기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름 정도는 알아라 이런 거죠. 그 이름도 모르거나 이름도 쓸지 못하는 사람들은 투표할 수 없겠죠.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직접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기호 순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조례가 허용할 경우에 기호식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기호를 정하는 방식은 우리처럼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추첨에 의해서 한다. 거대 정당이라서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선거와 마찬가지로 자서식 스스로 쓰는 거죠. 기호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투표 방식이 주마다 다릅니다. 예비 선거를 거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 거대 양당의 후보자는 한 명씩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재되나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의 경우에는 모두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지만 보여줄 때만 기재한다는 거죠. 모든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투표용지에 기재되지 않는 후보에게도 투표가 가능하다. 후보자 이름을 올리는 순서는 이제 정당 예비선거의 경우에 예비선거죠. 예비선거는 추첨을 결정하고 이거면요 정당 예비선거에는 하나의 정당에 여러 후보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추첨으로 결정하고 총선거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정당에 하나의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직전에 주지사 선거 혹은 정당의 득표순에 따른다는 겁니다. 투표 방식이 이제 다 주마다 다르죠. 연방정부에는. 그래서 우리처럼 투표용지를 사용해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투표기, 기계식이네요. 투표기에 손잡이를 당겨서 펀칭, 구멍을 뚫는 방식도 있고 심지어 소책자나 비디오 테이프를 쭉 보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버튼을 누르는 전자투표 여러 가지 방식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와 같이 그 주마다 투표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호 순서 지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보듯이 기초원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거대 양당에게 똑같은 기호를 주는 현재의 선거제도는 거대 양당에게 특혜를 주는 불공평한 선거제도고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경우는 많지가 않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정당의 요건이 엄격하지 않은 나라, 즉 정당법이 없는 나라, 이러한 나라에서는 이제 정치단체의 선거 참여가 활발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중앙선거의 경우에는 일정 의석이나 득표수를 얻은 경우에만 선거를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치단체가 구별되지는 않지만 모든 정치단체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치단체만 중앙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선거보다는 이제 지방선거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 정당법은 우리처럼 다섯 개의 시도 이런 거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도 하나만 있습니다. 정당의 요건이 매우 느슨합니다. 꼭 중앙 사무실이 있을 필요도 없죠. 서울이 아닌 예를 들어서 뭐 대구나 광주에도 중앙당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역 정당이라는 것은 이러한 별도의 법적인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지역에서나 정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정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중앙선거의 경우, 연방선거의 경우 후보 추천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후보 추천에 제한이 있다. 이건 뒤에 나오겠습니다. 이제 지역 정당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에른 정당 유명한 것이 이제 기사당이죠. 기독교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전국 수준에서는 이제 기독교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하고 자기 지역에서는 이제 기사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사당이다 그러면은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독자적으로 기사당의 이름으로 후보자를 내지만 전국 수준에서는 자신의 후보를 내지 않고 예를 들어 기민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선거 연합을 하겠죠. 아니면
어쨌든 중앙선거에서는 중앙선거에서만 선거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독일의 그 하원 선거에서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부 주는 이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가 지방선거에 참여하도록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선거인 단체는 이 지방선거에 참여한, 우리로 말하면 기초단체입니다. 기초단체. 독일은 이제 그 중앙선거, 연방선거와 주선거, 이게 지방자치선거가 아니죠. 주는 하나의 그 국가에 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선거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 시나 이런 거겠죠. 독일의 게마인더 이런 지방선거에는 유권자 단체, 선거인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에른 선거법에는 이러한 유권자 단체, 선거권자 단체, 이러한 단체들이 연합하여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습니다. 2009년 사례에서 선거인 단체가 37%를 얻은 사례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얻었습니다. 2009년, 2004년 전부 다 선거인 단체가 제일 득표율이 많이 얻었습니다. 바덴, württemberg 기초의원 선거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정당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당과 정치단체가 어떻게 구별하지 않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치단체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을 받음으로써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승낙을 받는 게 아니라 확인만 받으면 되는 거다.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이제 정치단체가 후보를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단체가 지역 정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가나가와 네트워크 도쿄 근처에 있는 가나가와 현인데요. 여기에 이제 이러한 지역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당은 지역 정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정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거, 국가선거는 나가지 않고 지방선거에만 나간다는 거죠. 지방선거에 나가.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선거에는 자신의 후보를 출마시키고 전국 선거에는 중앙선거에는 자신의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지만 누구를 지지해야 할 거를 정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선거연합이라 독일과 비슷하죠. 그래서 중앙선거에서는 다른 전국 정당의 후보를 자체 심사를 통해서 지지를 합니다. 즉 선거연합을 한다. 지바시에도 있죠. 시민 네트워크 지바가 이러한 지역 정당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역시 정당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과 정치단체의 구별이 엄격하지 않다. 다만 이제 정치단체 중 정치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 또한 정당의 추천을 공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보가.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그 중앙선거는 정당 명부가 하지 않습니다. 정당 명부가 없습니다. 정당 이외의 정치단체도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어요. 중앙선거에서. 중앙선거에서 정당이 아닌 정치단체도 후보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근데 이제 광역에서는 정당 명부 선거를 치러지기 때문에 이 정당 명부 선거에서 당연히 정당만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어쨌든 이제 그 지역 선거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정당의 형태가 보이는 것들이 이러한 지역 정당에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역시 정당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당의 후보 추천은 예비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고 양 거대 정당이 아닌 경우에는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의 경우는 일정 수의 그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지만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마다
주마다 다 선거제도가 다른데 뉴욕주에서는 그 지방선거에 정당이 관여한다. 즉 정당에 추천하는 거죠. 정당 공천제를 유지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정당의 지방선거 관여를 배제한다. 즉 정당이 지방선거에 추천을 못한다. 우리도 과거에 기초의원의 경우에 한때 정당의 공천을 금지시킨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의 경우에 각 주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정당 공천, 즉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허용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경우에 정당 공천이 이 배제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